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무더위 속 건강식입니다. 날이 더워서 푹 자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낮에 잠시 낮잠을 잔다든지 휴식하기도 마땅치가 않으시죠.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씀 중에서 먹는 거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게 딱 요즘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송태희 배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참 더우셨죠? 어제 오늘 초열대야가 이어졌는데 어제 새벽보다 오늘 새벽이 더 더웠습니다. 날이 더운 가운데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8도, 춘천과 광주 37도, 대구 38도, 안동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018년 8월 3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더위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계속되는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뚝 떨어진 입맛을 돋우는 데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더위를 달래줄 여름 음식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고요. 무더운 여름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송태희 배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왠지 교수님은 여름에 뭔가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양식을 챙겨 드실 것 같기도 한데 올여름은 어떻게 나고 계십니까? 올여름 정말 너무 덥죠. 네. 저도 중간중간 원래 저도 고기를 좋아해서 뭐 이런 보양식을 잘 챙겨 먹고 있고요. 네. 과일을 좋아해서 이제 과일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좀 골라서 드시고 수분 있는 과일도 잘 드신다. 그럼 여름에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고 안 먹고,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평상시대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수님, 저희가 전화를 끊고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날이 덥다 보니까 보양식을 파는 식당은 굉장히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집에서도 이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찾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다시 연결됐습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까 하던 얘기 계속 이어가죠. 네. 음식 조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날 음식도 있고, 찐 음식, 튀긴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맛있게 먹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왕이면은 영양가 있고 건강에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조리 방식에 따라서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까요? 조리 방식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긴 하죠. 네. 일단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여름철에는 위생이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익혀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네. 충독 같은 걸 예방하는 데 더 좋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뜨겁다는 거는 너무 더워서 안 먹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열치열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일단 먼저 더위에 지쳤으니까 그거를 체력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먹었던 삼계탕이나 육개장, 아니면 시원한 콩국수를 드셔도 좋고요. 아하. 그리고 땀이 많이 나니까 수분과 무기질 및 비타민을 보충해야 되니까 수박, 참외, 포도 같은 이제 제철 과일, 그리고 양배추,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를 드심으로써 땀으로 손실된 체액을 보충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적으로 조리해야 되는 거죠. 식중독이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염려가 된다 하시면 해독작용 있는 피크린산을 하면 매실이나
아니면 유기산이나 식초 등을 조금 요리에 넣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매실하고 식초가 그런 기능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 아무래도 살균 작용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식중독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예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해결책 그리고 뭐 이미 상한 음식을 되돌리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물론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조리도 위생적으로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위생적으로 불량하면은 당연히 음식이 금방 상할 테고 몸에서 탈이 나겠죠. 네. 아, 얼마 전에 중복이 지났고요. 좀 있으면 말복이 다가오는데 뭐 이런 날이면은 당연히 또 습관적으로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신천 근처에 가가지고 삼계탕을 먹었는데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었어요. 근데 네. 먹고 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보양식이라고 해서 챙겨 먹었는데 내 몸에 크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에는 글쎄 그렇다고 명확하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보양식이 실제로 여름철에 몸에 큰 도움을 주나요?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더운 여름에는 식욕도 떨어지고 잘 못 먹게 되죠. 그러니까 면역력도 떨어져서 이제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이 풍부한 삼계탕 이런 거를 드시면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삼계탕은 당만이 아니라 찹쌀에 있는 탄수화물, 인삼이나 대추, 마늘 등에 있는 모기제 비타민 등 영양을 고루 함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닭이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이제 살이 찌게 되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요. 자기가 보통 먹는 걸 봐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드시고요. 평소에도 잘 먹는다 이러면 뭐 굳이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선조들이 복날에 뭐 먹을 것들이 그때 많지 않고 영양가 있는 음식 이런 고단백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날이라도 챙겨 먹자 해서 먹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잘 드시니까요. 삼계탕 그러면 칼로리가 그렇게 높은가요? 삼계탕은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한 800~900칼로리 정도 되죠. 그러니까 꽤 되는 거죠. 1000칼로리에 육박하는 삼계탕. 그렇죠. 예, 뭐 많이 국물까지 다 드시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렇겠군요. 근데 보통 국물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계탕을 또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또 그 체중 관리라든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삼계탕 말고 또 다른 음식 그 삼계탕이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다른 걸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좋아도 삼계탕 매일 드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삼계탕 외에도 뭐 육개장이라든가 소화탕이라든가 뭐 좋아하시는 분은 장어를 드셔도 되고요. 오리고기를 드셔도 되고요. 또 이런 육류가 조금 거부감이 든다. 너무 영양이 많을 것 같다 싶으면 단백질이 많은 콩국수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콩국수도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콩국수. 그래서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지 저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삼계탕 같은 경우는 이제 닭고기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삼계탕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고, 뭐 수육고기, 뭐 돼지고기로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그 삼계탕이나 그 돼지고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리고기의 효능을 믿고서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리고기만의 특징이 있나요?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이제 많이 들어있죠. 보통은 이제 육류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오리고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염려를 조금은 덜 수가 있다는 장점이죠. 아하. 하지만 과하면 역시 안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 이열치열이라고 요즘에 뜨거운 음식을 더 찾고 삼계탕도 마찬가지인데 그 더운 날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더위 해소라든지 뭐 몸에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찬 음식보다는? 네, 조금 저도 어렸을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나서 보니까 여름에 덥다고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효소 작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열치열 방법으로 삼계탕이나 육개장 이런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소화도 훨씬 잘 되고 기억 회복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열치열이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체질이 열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특정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몸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할까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뭐 열이 많다든가 뭐 아니면은 그런 분들은 인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네, 본인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으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크게 부담이 없는 음식들은 이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과일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제철 과일, 수박, 참외, 복숭아, 포도 이런 것들. 물론 뭐 적당한 양을 먹었을 때 얘기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효능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여름은 과일의 풍년이라 이제 너무 좋죠. 네. 이런 수박, 참외, 포도, 복숭아 이런 여름철 과일은 10% 이상의 수분이 있고요. 비타민 C와 무기질이 많아서 더위와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신진영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일 먹다 보면 단맛이 나는 거 있죠. 네네. 그 포도당이나 과당이라는 당이 피로를 해소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까 대체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나 역시 당이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비만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뇨 때문에 과일도 네. 적당히 드셔야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당이 많이 들어간 여름 제철 과일 뭐가 있을까요? 뭐 포도 같은 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과일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당을 좀 덜어내면서 다른 식으로 조리를 해서 먹는 건 괜찮을까요? 당을 덜어내는 방법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당이 있는 과일들을 좀 줄여 드시고요. 당이 적은 과일을 적은 양 드시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군요. 음식이 영양가 있는 음식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당연히 여름에는 여러 가지 음료, 시원한 음료도 인기가 많잖아요. 뭐 얼음을 띄운 커피라든지 이온 음료도 많이 드시고 탄산 음료도 역시 또 시원한 그 탄산 맛에 드시는데 마실 때는 입에서 시원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아이스 커피와 탄산 음료는 마실 때는 그 순간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너무 시원하죠. 네. 그렇지만 커피와 탄산 음료는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뇨를 촉진해서 탈수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갈증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우리도 왜 탄산음료 아이스커피 마시면 금방 화장실 가고 싶고 맞아요. 또 뭐가 마시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물을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온 음료는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땀으로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땀을 많이 흘리지 않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이온 음료 안에 있는 당과 나트륨이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고요. 뭐 물과 적당히 이제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온 음료만 드신다든가 이런 거 말고요. 물을 드시는 게 이제 가장 좋죠. 근데 전문가들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물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온갖 종류의 음료가 있지만. 네. 근데 물이 영 안 먹힐 때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음료를 찾기도 하는데 뭐 차라든지 이런 것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차들 중에서도 여름에 먹으면 좋은 차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이나 나트륨이 적은 차들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오미자차. 오미자. 예, 아니면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있는 게 메밀이에요. 메밀로 만든 메밀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중독을 예방하는 게 매실이라고 그랬죠. 네. 매실로 만든 매실차라든가 아니면 해열작용이 있어서 열을 식히는 보리차. 그리고 또 한약재를 사용하는 여름철 땀이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기가 있거든요. 그걸 부르는 환기차. 이런 것들을 차로 해서 드시면 당이나 나트륨 이런 것들 걱정 없이 조금 더 무난하게 드실 수 있죠. 그렇군요. 요즘에 그 열대야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밤에 야식 드시면서 맥주 한 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잠이 잘 오게 유도하는 음식은 없을까요? 열대야를 잠이 안 올 때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트립토판이 풍부하냐 이렇게 또 궁금하시죠? 예.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바나나나 아니면 따뜻하게 데운 우유, 계란, 치즈 등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렇게 상추를 이렇게 잘라보면 진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락토신이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이 잠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상추를 조금 드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멜라토닌이 풍부한 체리 등을 조금 드시면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도 잠자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되는데 무리가 가니까 한 30분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허기를
좀 달랠 수 있는 음식으로 뭐 바나나, 우유, 계란, 치즈 이런 것들이 좋겠군요. 네. 물론 잠자기 30분 전에. 네. 지금까지 쭉 전에요. 네네. 지금까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영양이 굉장히 높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 네. 근데 특정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질병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분들도 여름에 덥다고 너무 차게 드시면 소화효소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이 높으신 분들은 여름철 당이 많은 과일은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신장이 나쁜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신장이 나쁜 분들은 수분과 무기질 조절이 잘 안 돼서 여름철에 많이 먹는 수박이나 장애, 토마토, 바나나, 오이 같은 칼륨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면 고칼륨 설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신장이 나쁜 분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지 말아야 되나라는 게 생기죠.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칼륨이 적은 포도나 사과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은 채소 같은 거는 물에 담갔다가 한두 시간 담갔다가 꺼내면 칼륨이 좀 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만성질환, 신장질환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부종이나 고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아무리 덥다고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일정한 간격을 드시고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지금 몸 상태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네요. 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입추가 오는데 무더위가 사실 사라지려면 9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음식이라든지 몸 관리를 장기적으로 쭉 잘하셔야 될 텐데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배가 고파도 너무 덥다 보니까 입맛이 뚝 떨어져서 이거 도대체 뭐 입에 가져가기도 싫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입맛을 돋아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면은 뭐가 이렇게 좀 추천할 수 있을까요? 예, 입맛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불 앞에서 조리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불을 안 쓰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 보면 뭐 콩국수, 오이 냉채, 과일 화채. 불을 쓰지 않는 음식으로 입맛을 좀 돋은 다음에 입맛이 좀 돋으면 그때 이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그 상태에 맞는 음식 이런 거를 드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태희 배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폭염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17일 1차로 1억 2천만 원의 교부금을 각 군구에 지원한 데 이어서 추가로 2억 8천만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또 폭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서 이들이 주로 머무는 쪽방촌부터 무더위 쉼터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무더위 쉼터 수는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도시 열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늘려서 운영하고 도심 그늘막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 유치 기능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에 대한 투자 유치 강화 방침에 따라서 최근 본청에 있는 투자 유치과 한 개 팀과 중국 협력 담당관실을 인천경제청에 합류시켰습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의 본래 목적이 투자 유치인 만큼 경제청의 사업부문은 본청 원도심 사업부서로 돌리는 대신 투자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액은 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경유가 아닌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관광버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광버스 기사에게 등유를 판매한 업자 4명과 등유를 주유한 버스기사 18명 등 22명을 입건했습니다. 판매업자 4명은 지난 1년 반 동안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 26만 리터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등유를 넣고 달린 버스 중에는 초등학교와 대학교 통학버스와 직장인 통근버스도 있었습니다.
등유는 보통 경유보다 리터당 300원에서 400원 정도 저렴하지만 경유 차량에 장기간 등유를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날 수 있고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유해가스를 배출합니다. 경기도는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관광 안내책자를 발주하면서 전체 계약 금액 7억 2,900여만 원을 48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경쟁 입찰을 거칠 경우 예정가의 88% 수준에서 계약을 맺는데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은 95%에서 99%의 수의계약을 해서 적어도 4,8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임기가 다음 달 초에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원 20명을 새로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과 토목, 건축, 방제, 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 8개 분야입니다. 응모 자격은 인천과 경기, 서울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소속돼 있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인천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민간위원과 공무원, 시의원 등 총 30명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 오는 2021년 광교 신도시 경기 융합타운에 들어섭니다. 경기 융합타운 내 도청 신청사 옆에 들어서는 대표 도서관은 지하 4층, 지상 5층에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2021년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표 도서관은 지역 도서관 건립 예산 지원과 사서 교육 연수, 도서관 총서 발간, 통합 도서 대출 서비스 구축 등 도내 도서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경기 융합타운에는 대표 도서관 외에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과 미디어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몬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스몬비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고 주의를 잘 살피지 않고 걷는 보행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설치하기로 한 바닥 신호등은 눈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일반 신호등과 달리 횡단보도와 보도에 LED 모듈을 설치해서 보행신호와 연계해 바닥에 녹색등과 적색등이 켜지도록 한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수도권 사람들 그리고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람들 코너 바로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수도권 사람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김일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초열대야 때문에 잠자기가 쉽지 않아서 아침 시간에 멍하게 지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때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네, 정말 더운데요. 정말 낮에는 폭염으로 덥고 밤에는 열대야로 정말 시원한 곳으로 이 피서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요. 네. 좀 도심에서 밤에 시원하게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강 별빛에 우리 낭만이 물들다는 주제로 이 반포 한강공원에서 한강 야경 투어가 지난주 토요일 2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름다운 한강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듣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문화 관광 해설 투어인데요. 먼저 현장을 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형진, 너 이 길 너 태어나서 처음 걸어보지? 그러니까 뭔가 신선하고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 그래, 아빠도 이 길 처음 걸어봐. 형진이랑 걸어서 좋아. 나도. 아, 매미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한강을 걷는 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여기 반포 한강공원의 어디쯤인가요? 네, 지금 방금 들으신 소리가 이 반포 한강공원 안에 있는 설해섬인데요. 네. 이 설해섬은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곳이라 걸으면서 이렇게 매미 소리, 풀냄새, 한강의 야경이 미치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아파트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미 소리 듣기도 참 쉽지 않았었는데, 네. 방금 시원하게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것 들으니까 또 시원한 느낌도 드네요. 한강 야경 투어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서울시 한강사업부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고요. 시민들이 방문하기 좋은 신반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저녁 8시부터 이 해설사와 같이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네. 야경 투어 코스가 반포 한강공원 안에 있는 설해섬, 세비섬, 이 달빛 무지개 분수쇼 그리고 밤도깨비 야시장까지 이어지는 4.6km의 구간이고요. 약 90에서 100분 정도 야경을 보고 이렇게 걷게 됩니다. 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홍보 이 주무관 오은선 씨에게 소개를 좀 더 들어보시죠. 한강의 야경이 실제로는 해외 어떤 관광지보다도 아름답고 굉장히 멋진데 그걸 관광 자원화해서 시민들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반포한강공원이 설해섬이라는 굉장히 조용한 공간부터 굉장히 활달한 세비섬이나 밤도깨비 야시장이 있는 공간까지 있는 공원이라서 이곳에서 한강의 야경의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설해섬에서 그 동작대교나 이촌동 쪽으로 보이는 건물들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고 세비섬이 밤이 되면 굉장히 아름답게 빛이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세비섬이 세워진 이야기, 그 다음에 잠수교 쪽으로 가셔서 달빛 무지개 분수랑 밤도깨비 야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야경과 불빛이라는 테마로 해설 투어를 운영하기 때문에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이나 공간도 조성되어 있어요. 야경이 예쁜 장소 같은 것들도 소개해드리니까 그런 곳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올림픽대로나 네. 그 강변북로 오다니면서 그냥 한강을 힐끗힐끗 보기만 했지 한강변 걸으면서 휴식을 취한 지 언젠지 기억이 나지도 않은데 그 실제로 야경 투어 참여해 보시니까 어땠나요? 우선 이 반포 한강공원에 좀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이 설해섬에서 한 30-40분 정도 야경을 좀 보고 감상하게 되는데요. 네. 이 한강이 동작대교와 이천동 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정말 잘 보이고요. 이후 꽃을 좀 형상해서 만든 세비섬과 이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를 보는데 정말 시원함이 느껴지면서 더위를 좀 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한강의 옛 이야기를 해설사에게 들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야경 투어를 하면서 해설사에게 한강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미술관에서 도슨트처럼 귀에 꼽는 오디오 수신기를 시민들에게 좀 제공해서요. 해설사의 목소리를 오디오 수신기를 통해서 바로 옆에서 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히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한강 투어 해설사를 맡은 윤혜란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한강 야경 투어의 테마가 빛과 색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한강 야경은 굉장히 쾌적하게 그러니까 사색의 공간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한강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너무너무 발전한 빛의 공간, 화려한 빛의 공간들도 있거든요. 점점 더 발전하는 다채로운 한강의 모습을 오셔서 그분을 느끼시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야경 투어가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는 4.6km 구간. 네. 여기서 좀 인상적인 코스가 있었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좀 쭉 걷다 보니까 네. 이 잠수교 위에 반포대교에 나오는 화려한 이 달빛 무지개 분수쇼였는데요. 음악 소리와 함께 분수쇼가 화려하게 연출이 됐는데 이 분수쇼가 2008년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를 등록이 됐습니다. 이 달빛 무지개 분수가 분사되는 방향이 좀 재밌는 게 하루는 동작대교 쪽으로 나오고요. 또 어떤 날은 한남대교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방향이 왜
날마다 달라지죠? 예, 요게 결정되는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바로 자연에 의해서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사되는 결정되는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 분수가 이 한남대교 쪽으로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딱 한 번 정도 이 동작대교 쪽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본 날도 이 무지개 분사 방향이 한남대교 쪽으로 시원하게 분사되고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 한강 투어에 참여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시죠. 주말이라서 가족과 함께 왔어요. 일단 서울에 살면 가까운 곳도 잘 못 가거든요. 이번에 한강 투어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이나 문화적 해설도 해서 모르는 정보를 얻게 돼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애들한테도 학습적으로 도움도 될 것 같고 원래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이 길은 항상 차로만 다녔는데 이렇게 밤에 직접 걸어본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다른 풍경을 봐서 좋았습니다. 더워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야경 볼 기회도 없고 한데 이런 행사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미. 한강 빛이나 야경이 이쁜 것 같아요. 휴가 가기 전이긴 한데 서울 야경 보면 멀리 못 가는 마음을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딸한테 신청하려고 그래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늘 서울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그런 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좀 이국적인 느낌도 또 나름대로 느낌이 있고 약간 낯설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 있다라는 게 참 좋은 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빠랑 어디 다니는 게 좋아서 아빠랑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여유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사실 이거 그 다리에서 분수 나오는 걸 처음 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예뻤고 이게 습하고 이런 날씨지만 재밌고 불빛도 너무 예쁜 거라서 너무 좋았어요. 밤에 한강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 보내는 분들 정말 부럽네요. 한강에 대한 역사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 뭐가 없을까요? 네, 하나 좀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요? 네, 우리나라 한강 다리 중 최초의 인도교인 제1한강교가 1917년에 건설된 한강대교인데요. 네, 이건 유명하죠. 네네, 제2, 제3, 제4 한강교가 있습니다. 어허. 근데 강남권에 지어진 이 한남대교는 제 몇 한강교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헷갈리네요. 네, 이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게 살짝 힌트를 드리면 이 가수 혜은이 씨 노래 제목으로도 좀 유명한데요. 그걸 확실히 알겠네요. 어떤 걸까요? 제3한강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세 번째로 지어진 인도교로 나중에는 한남대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는 광진교가 제3한강교였는데요. 이 광진교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도로라 한남대교가 제3한강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제2한강교하고 제4한강교 거기는 어디일까요? 네, 제2한강교는 유명한 자이언트 양화대교고요. 네. 네, 마포대교가 제4 한강교인데요. 사람과 차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한강 다리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매일 보던 한강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오감으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네, 참가 방법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한강 야경 투어를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회당 4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한 명이 2명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그 투어에 참여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좀 있는데요. 좀 설의섬이 풀숲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네. 좀 긴 바지와 운동화를 착장하시는 게 좋고요. 이 모기나 벌레에 물리지 않게 좀 모기 퇴치제를 좀 뿌리시는 게 좋고요. 이 걷는 거리가 약 100분 정도 되니까요. 좀 시원한 음료수나 좀 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한강 투어 행사가 언제까지 열리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7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출발 장소가 지하철 9호선 신반포 1번 출구 앞인데요. 저녁 8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이렇게 약 100분 정도 한강 야경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한강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한강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좀 듣고 시원하게 여름밤 낭만의 추억을 만드시는 것도 좀 권장합니다. 네, 오늘은 반포 한강공원 일대를 걸어보는 한강 야경 투어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 인천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우 방송보도팀장과 함께합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날이 참 더워서
이 팀장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다 똑같겠죠. 뭐 날이 더운데 장사가 없으니까요. 폭염을 이기는 도시생활 비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도시숲의 피톤치드를 조사했더니 잘 가꿔놓은 도시숲이 시민 생활에 비타민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정말 더위가 심한데요. 뭐 해수욕장을 찾는 그 내방객 수가 줄어들 정도로 막 재난에 가까운 그 더위라고 합니다. 네. 이럴 때 가까운 곳에 그늘이 시원한 그늘이 있는 숲이 좀 있다면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마침 인천시에서 도시공원과 도심 인근 숲을 대상으로 한 피톤치드 실태조사 방출 결과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번 조사는 인천의 대표 도시숲인 원적산, 문학산, 늘솔길공원을 대상으로 24시간 피톤치드와 음이온 같은 생리활성 물질 발생량과 온도, 습도, 일세량을 측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숲과 공원에 머무르는 평균 시간인 40분 동안 산책로를 실제 이동하면서 측정해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5분간 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낮아지고 도심의 플라타너스 한 그루가 15평형 에어컨 10대를 7시간 가동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좀 알아보니까 더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도시 숲을 보면은 마음이 놓여지고 좀 쉬는 느낌, 진짜로 내가 휴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피톤치드는 알려진 것처럼 안정감도 주고 또 심폐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예,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시 도시숲 피톤치드류 농도 수준은 지리산 등 전국 유명 산림욕장의 피톤치드 농도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몰 직후인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와 이른 아침인 4시부터 7시 사이에 피톤치드 방출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도시숲의 평균 온도는 한낮의 도심보다 2.3도씨를 낮춘 것으로 나타나 도시숲이 체감 온도를 낮춰서 폭염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천연 에어컨이 될 도시숲, 이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예, 인천시는 올해 도시숲 조성 사업에 2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교 23곳에 명상의 숲, 사회복지시설 4곳에 나눔의 숲을 조성하곤 하는데요. 먼저 명상의 숲은 학교 내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정사안정과 자연체험, 시민들이 휴게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조성하고요. 현재 인천 남구 숭의초등학교 등 학교 19곳에 명상의 숲 조성 공사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4곳도 하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또 나눔의 숲은 사회복지시설 주변에 산림 체험이 가능한 조경시설을 갖추고 목재 데크 등을 활용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요. 현재 인천 강화군 요한의 집 등 4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루하루 더위와 싸우시는데 힘드실 텐데요. 실내에서 에어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원적산, 문학산, 늘솔길공원, 인천대공원 등 가까운 도시숲을 찾아 가벼운 산책을 또 해보시는 것도 이런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뭐 도시에서 일할 때는 이런 도시숲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예 좀 시원한 물놀이장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천 곳곳에서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아이들과 함께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을 가자니 멀기도 하고 또 비싼 경비, 무더운 여름 내내 자주 갈 수도 없겠는데요. 인천 곳곳에는 평소에는 신나게 뛰어놀던 놀이터가 여름엔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바뀌는 물놀이터가 많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웬만한 유료 물놀이터에 못지않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창근린공원, 송현근린공원, 청라근린공원이 있고요. 특히 동인천 북광장에 개장한 인천 시민워터풀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외에도 터널 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이 설치된 공원은 총 14곳인데요. 계양고를 제외한 각 구별로 1개 이상 운영 중이니 군 구의 공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8일 개막해 8월 12일까지 연수구 송도 달빛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회 인천 송도해변 여름 대축제에서는 카약 같은 해양 레저 체험과 인공모래 해변 일광욕,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어서
뜨거운 여름 아이들과 함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우 인천시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What kind of love have you got? You should be home, but you're not. I don't wanna.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8월 3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더위가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나타샤 토마스의 It's Over Now 띄워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